안녕하세요. 재개발 연구소장 염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잠실본동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한 4가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개발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아마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 3대장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공 5단지가 굉장히 핫하죠. 그죠? 잠실 3대장이 전부 다 30억 중반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공 5단지가 실거래가 40억을 넘게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인접 구역들 또한 우리 집이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은 저 정도 시세는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높은 시세가 눈에 보이면 지금 내 집은 내가 팔려고 하면은 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내 집이 아파트가 되면 이게 35억, 40억이네.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재개발을 안 하려고 할까요? 저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0억인데 내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뭐 12억, 13억이다. 이러면 솔직히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분담금도 발생이 될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수지타산을 하는데 야 나는 지금 팔아도 10억인데 나중에 12억짜리 집을 받는다? 이러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15억까지도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분담금 낸 만큼 그냥 더 받는 거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35억, 40억이다? 이거 약간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안 그래도 시세가 늦게 형성이 돼 있지만 거기에 한 번 더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겠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35억, 40억이지만 물론 그것도 충분한 시세죠. 근데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냐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이 잠실본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의 GBC와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의 마이스 이걸 엮어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남역이 그동안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 중심축이 지금 삼성동하고 잠실로 이동이 되는 건데요. 자, GBC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역 앞에 영동대로 뭘 하고 있나요? 그죠? 영동대로 개발까지 다 포함하면은 지금 강남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삼성 잠실동 일대를 지금 계속 그쪽으로 뭔가 축이 이동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업무지구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테헤란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잠실까지도 쭉 질 수 있게끔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관공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이 되면 어떻게 이 마이스 GBC와 이 마이스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GBC랑 마이스 개발이 되고 있는 이 개발들이 절대로 이 작은 개발이 아니에요. 이 지역 인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더러 이거는 강남권역을 넘어서 서울시 전체 혹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기 때문에 잠실본동과 굉장히 잠실본동에서 삼성동과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 쪽으로 보행로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통행로도 개선이 되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실본동이 직접 수혜지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35억, 40억에서 멈출 것인가? 저는 충분히 그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동의서가 수월하게 진구가 될지 여부도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민간도시 복합개발 사업은 처음에 입안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25%,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50%의 동의를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이 돼서 뭐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뭐 신탁사로 할 건지 아니면 리츠를 할 건지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67%의 토지 면적의 50%의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정비 구역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을 보셨겠지만 다세대를
를 갖고 계신 분들의 동의서 진구는 상당히 원활합니다. 근데 이제 동의서가 잘 안 나오는 세대주가 어디냐면은 이게 단독 다가구 세대주 분들이 동의서를 내시는 거를 좀 많이 꺼려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단독 다가구 비율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10% 미만이다 막 이렇게만 그냥 그 표현을 했는데, 자, 그거는 건물 수를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세대수 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조합원 수가 아마 2,55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 총 세대 수가 2,550세대더라고요. 자, 근데 그 중에 단독 다가구 세대 수가 75세대. 그다음에 비주거, 그러니까 뭐 상가를 뜻하겠죠. 뭐 상가도 진짜 소량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400세대 이상이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 다세대 빌라들이죠. 총 2,550세대에서 단독 소유지가 75세대, 3% 미만입니다. 아, 정말 이러한 비율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사업성만 또렷하다면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을 못하진 않을 것 같다. 동의서를 진구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뭐 최대 500%, 뭐 700%까지 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많이 받아야 500%일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500%를 받으려면 이게 지금 여기가 2종인데 3종을 넘어서 준주거까지는 그래도 받아야 이게 500%를 다 찾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소유자분들이 찬성을 안 하실까요? 그쯤 되면 분담금도 진짜 엄청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오더라도 굉장히 소액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2종에서 준주거까지 뛰어오른다. 이 두 단계 점프업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공동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잠실본동 재개발 하단 구역에서 동의서 진구가 과연 잘 안 될 것인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초기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동의서 진구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동의서 진구를 시작하면은 이 진구 속도가 느리진 않을 거다. 여기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뭐 사업성과 연관된 얘기죠. 조합원 수, 그 다음에 건립예정 세대수를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조합원 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한 2,550세대 정도 세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세대수는 지금 한 4,400세대 정도 예상, 어쨌든 4,000세대 이상을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지금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600세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4,000세대 이상이라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잠실 안에서도 굉장히 대단지에 속하죠. 서울 통틀어서도 당연히 대단지고요. 자, 그러면 사업성이 어마무시하죠. 2,550세대에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면 사업성이 엄청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종 주거에서 준주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분담금이 극도로 낮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유, 잠실본동 재개발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잠실본동 재개발 구역을 파악할 때만 요 네 가지의 기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재개발 구역들을 보실 때 이 네 가지 기준을 놓고 보시면 조금 더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입주까지도 쭉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용이한 기준들이니까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구역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솔직히 잠실본동 하단은요, 이런 것도 뭐 다 당연히 충족하는 지역이지만 여기 입지만 놓고 보면요, 사실 이제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는 진짜 입지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입지만 딱 놓고 보면 잠실은 강남권이잖아요. 여기가 GBD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서울 3대 주요 업무지구 CBD, 뭐 YBD, GB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GBD가 서초, 강남, 송파구죠.
이 서울의 업무지구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또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있을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물건값은 오르게 마련이죠. 이런 공급과 수요의 원칙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한 3억 중반? 뭐 많이 들어가면 후반 정도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잠실본동 하단 신축 빌라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선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도면이 조금씩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적극적으로 문의가 오면은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 나누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이 영상이 오늘 업로드가 되면 아마 뭐 하루 이틀 안에 완성된 도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금액 대비 워낙 좋은 스펙들을 미리 선점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뭐 1.5로 맞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액대는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뭐 금액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북향, 남향 뭐 이런 것들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빠르게 선점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